이제 전세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보통 이제 전세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례적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많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10억에 전세를 내가 계약을 했는데 이게 전세가 가격이 반대로 지금 하락을 한 거죠. 올라간 게 아니고. 그래서 10억의 전세가 지금 7억이 되고 8억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2, 3억이라는 갭 차이가 발생을 하잖아요. 원래 내가 10억의 전세금을 받았는데 새로운 세입자한테는 7억이나 8억을 받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내 돈으로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는 거고, 이런 문제가 건수가 지금 계속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전세난이 심화될 경우에는 집값 하락이 더 가속화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역전세난에 네. 정부도 그렇고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주목하는 그런 이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이 있는데요. 일단 전세 시장은 데이터로 봤을 때 전세는 이미 너무 많이 가격이 빠져서 지금 전세는 무릎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역전세 문제 때문에 전세가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매매 시장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집주인이 문제입니다. 왜냐면 지금 데이터로 보면 작게는 뭐 2, 3억에서 많게는 강남 지금 소초 같은 경우에는 네. 많게는 7, 8억씩 돈을 내줘야 돼요, 집주인들이. 아, 네. 예,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 돈을 내가 어디서 나서 줄 거냐. 네. 그럼 이제 현금이 없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되겠죠? 팔아서라도 전세금을 내줘야 되겠죠?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매물의 증가로 또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상황인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저희가 나오셨으니까 리치고 데이터를 보면서 네.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서울부터 좀 볼까요? 아, 네. 네. 서울에 이제 반포 쪽에 이제 대장 아파트 중에 하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한 2020년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전세 시세가 한 14억 정도 했었습니다. 2020년 7월에 전세 가격이 14억이요. 네네, 14억. 서초동 반포자이 아파트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점 하나가 이제 전세 계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올라가더니 이제 2021년 3월에는 17억 2천입니다. 네. 17억 2천. 그러면 21년 3월에서부터 2년 더 하면은 이제 올해 3월이네요. 올해 3월이죠. 네. 자, 그럼 얘가 이제 5월 달에는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5월 달에는 17억 8천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점 하나를 보시면 20억에 지금 계약된 것도 보이시죠? 보이네요, 위쪽에. 자, 네. 그런데 이제 얘가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요. 전세가 네. 지금 최저 호가가 11억 7천 정도 하고요. 네. 호가가 비싼 것도 15억이 안 됩니다. 평균 13억이에요. 네. 자, 그럼 예를 들면 2021년 네. 5월 달에 여기 이제 보시면 점 하나가 이제 20억에 계약된 전세건이 보이시죠? 네. 자, 그럼 20억에 전세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전세가 지금 시세가 13억 정도 합니다. 그럼 차이가 얼마죠? 7억이네요. 7억이죠. 그럼 이제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 지났으니까 세입자는 나갈 수가 있고, 그럼 집주인한테 전세금 20억을 달라. 네. 근데 지금 전세 시세가 13억이잖아요. 그래서 세입자를 구한다라고 하더라도 7억이라는 돈을 집주인이 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리 이제 비싼 동네에 사시더라도 이게 7억이라는 돈이 그렇죠. 뭐 이렇게 한 번에 마련할 수 있는 돈은 아니죠.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완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완전 생돈이 나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가격이 보면 지금 네. 방금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네요.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고, 이제 네. 보시면 최고는 이제 21년 10월 달에 21년 10월이요. 예, 21년 10월에 한 21억까지도 갔습니다. 그럼 그게 2년 만기가 오는 건 이번 10월이네요. 그렇죠. 오는 10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면 이런 역전세 문제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네네네. 보시는 것처럼 실거래가 이때까지도 2022년 9월 달까지도 한 2억에 거래된 게 있어요. 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22년 9월이면 2년 더 하면 24년 9월이죠. 네. 그래서 내년 가을까지도 이 역전세 문제가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값이 계속 내려가 있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경우에는 네. 내년 9월, 10월 이때까지도 계속 역전세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을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더라도 않더라도 이미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더 더 떨어지는 떨어지면 거는 더 커지겠군요. 쉽지 않.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진다라면은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이 부동산 이 매매가가 올라갈 수가 없겠죠. 여기서 많이 더 떨어지면
결국은 집주인들이 집을 팔아서라도 결국은 줄 수밖에 없을 거고 근데 또 팔리지도 않으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렇군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신용경색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도 이걸 좀 대출을 좀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지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급하면 더 싸게 내놓을 수밖에 맞아요.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부동산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매물의 숫자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전세 문제랑 아예 연관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가장 많이 최근에 얘기했던 것이 집값이 크게 떨어졌다고 얘기했던 것이 잠실이죠. 네. 잠실 쪽에 여러 아파트들을 보면서 저희가 집값 하락 얘기를 많이 했었고 또 반대로 최근에 또 반등했다는 얘기도 가장 많이 나오는 맞습니다. 지역이 네. 잠실입니다. 그 잠실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 오를 때나 내릴 때나 나오는데 그렇죠. 여기 전세가율은 어떤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이제 엘스 아파트인데요. 네. 요 엘스 아파트의 이제 전세 가격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죠. 네, 전세.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10억이 안 됐어요. 네. 10억 되는 매물이 거의 없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요 파란색 점이 계속 올라가죠. 네. 그리고 이제 2020년 11월 달에는 얘가 거의 13억 정도, 최고 호가는 15억까지도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요런 것들이 이 15억짜리 매물 이 거래가 2022년 2월 달까지도 계속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왼쪽은 2000 아까 보면 21년 네, 요때가 20년 11월 달. 예. 예. 그래서 예. 한 10억 정도 10억이 좀 안 되던 전세가 한 13억 이상으로 올라가고 높은 호가들은 거의 15억에도 계약이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얼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6개월 동안 반등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네. 반등이 나와서 지금 한 9억 7천에서 12억 정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예, 떼줘야 될 텐요. 평균 한 11억 정도, 11억이 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그냥 11억이라고 치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15억에 거래된 것들이 지금 꽤 많이 보이잖아요. 14, 15억. 네. 그럼 14, 15억의 거래가 언제부터 됐냐면은 2020년 11월 달부터 됐어요. 지금도 그러면 역전세가 그렇죠. 진행 중이라는 얘기네요. 역전세가 네. 진행이 중인 거죠. 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이제 2022년 4월이니까 그럼 24년 내년 한 1, 2분기까지도 계속 지속이 된다는 얘기고 그나마 이제 강남은 막 금액대가 막 6억, 7억, 8억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이제 뭐 한 많으면 한 4억 정도. 네. 많으면 3억, 한 2억, 3억 정도. 예. 그래서 2억, 근데 사실 2억, 3억이라는 돈도 작은 돈은 저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전세값은 계속 오르는 상황만 경험을 맞아요. 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에 뭐 IMF나 뭐 네, 금융위 이런 맞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익숙치 않아서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코로나 때 매매가만 올라간 게 아니라 이 전세가도 급등을 했거든요. 이거의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게 또 뭐 최근에 이제 전세가 뭐 끝났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는데 근데 사실 또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전세는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어요. 예.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전세 계약을 했다라는 거고 전세 계약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전세가 그만큼 많이 싸졌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역사상 가장 많은 전세 거래가 최근에 터졌었고요. 네. 네, 그래서 전세 제도는 당분간 그래도 계속 저는 유지가 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뭐 원희룡 장관이 이제 그 얘기를 해서 네, 전세제도 존폐 논란이 있었는데, 자 저희가 지금 본 지역이 서초 받고 강남 받고요. 이제 네. 북쪽으로 가서 북쪽 네. 상황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노동원 네. 같은 지역은 원래 영끌도 네, 많아서 맞습니다. 논란도 이쪽에, 많았고 이번에 네, 집값 하락기에도 네. 저희가 언급을 많이 했던 지역인데 그쪽 지역의 역전세 상황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1000세대 이상짜리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보시면 노원역에 이제 상계 중 7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이 아파트도 보시면 전세가 네. 2020년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한 1억 6천 정도 됐습니다. 네. 제일 높은 것도 2억이 안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코로나 시기에는 최고 이제 뭐 요때 2억 5천이 넘었고 가장 최고가를 보니까 한 2억 한 6천까지도 거래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2억 5천 이상 되는 거래도 지금 꽤 있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최근 지금 호가가 얼마냐면
호가가 1억 5천에서 2억 5천입니다. 평균 2억이 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워낙 이제 아파트 금액대가 그렇게 비싸진 않다 네네. 보니까 여기도 이제 몇 천만 원 수준인데 한 5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정도 정도는 수준인데 아니죠. 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서민들한테는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전세가 지금 뭐 비쌀 때도 한 2억 5천 정도 하던 건데 이제 5천만 원을 줘야 5천만 되니까. 원을 지금 예. 집주인 입장에서는 줘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전세가 1억 지금 보시면 실거래 된 거 보면은 지금 1억 5천에도 안 된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1억 5천에 만약에 전세 계약을 하면 거의 1억 정도를 지금 네. 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기는 집값은 어느 정도? 아, 지금 네. 매매 여기, 가격 대비를 예, 좀 잠깐 봤습니다. 여기는 매매 가격이 예. 여기도 이제 비쌀 때는 7억이 넘었는데 지금 5억이군요. 지금은 한 5억에서 한 6억 정도. 예. 7억짜리 넘는 거는 이거는 뭐 거의 안 팔리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한 5억 초반 정도가 여기 아파트 가격이라고.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해서는 이제 집주인이 내줘야 될 돈이 큰 거네요. 작지 비중이 않죠. 크죠. 그렇죠. 한 10%에서 많게는 20% 가까이 되니까. 지금 강남 지역 살펴봤고 네. 또 이제 북쪽도 살펴봤는데 그 네. 전반적으로 서울 시내가 다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면 다 될까요? 이런 분위기죠. 그리고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네. 사실 이게 얼마나 허탈한 상황이냐면 지금 전세가만 떨어진 게 아니라 매매가도 떨어졌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20억에 전세가 15억이었는데 매매가가 20억에 전세가 15억인데 이 20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15억이 됐고 전세는 지금 10억이 아니 15억이 지금 뭐 한 11억, 10억 이렇게 또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매 전세가 같이 떨어지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아파트를 팔아도 팔면 이제 별로 남는 돈이 없는 거죠. 네. 거의 없거나 비슷해지거나. 예, 이런 상황이 조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적어도 한 내년 가을 정도까지는 전국은 아니지만 상당수 지역에서는 이런 역전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매매가의 본격적인 이런 대세 상승이 오기는 이 역전세 문제를 우리가 봐도 당장 오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비수도권 지역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비수도권 지역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버블 시기에 매매가와 전세가의 동반급등은 전국에서 다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상 거의 이제 유일하게 전국의 모든 지역들이 다 불타오르는 엄청 뜨거운 불장이 네. 2020년, 21년에 나타났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금 후유증으로 이런 역전세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또 일부 지역들을 보면은 덩달아서 이렇게까지 떨어질 지역은 아닌데 덩달아서 너무 많이 떨어졌다. 거의 뭐 2010년대 초반 가격까지 떨어진 지역들도 있습니다. 네. 네. 지역에 따라서는. 네. 그렇군요. 이제 결국에는 이 문제가 아까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내달부터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정해서 DSR 일부를 완화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면 오늘 이제 낮에 기자회견이 있었던 건데 DSR은 건드리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또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일반 대출은 절대 아니야. 오로지 전세만 그런 것이야. 이렇게 강조를 한 것도 아마 그런 우려 때문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경제라는 거는 돈이 서로 물리고 물려 있잖아요.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물려 있고, 이게 다 돌아가야 계속 돌아가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이 전세 자금을 빼주지 못하라면 그 세입자는 또 어디론가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원활하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대책들을 펼쳐지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세가만 떨어진 게 아니라 매매가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도 떨어지니까 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대출 금에다가 집주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이런 여유 자금이나 금전을 더해서 아마 이렇게 세입자한테 내줘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마땅히 다른 대책을 못 찾은 것 같아요. 다른 대책을 찾기가 힘든 것도 현실이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너무 있는데요. 쉽지 않죠. 그렇다고 뭐 대출 한도를 또
뭐 DTI를 예를 들면 네. 지금 10억짜리 아파트를 7억, 8억씩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건 또 금융권까지 또 부실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문제가 또 금융권의 부실로 또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굉장히 아마 보수적으로 생각을 또 하고 있을 거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당장 이제 정부에서도 참 해안을 내놓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DSR을 건드렸습니다. 네. 건드렸고 그래서 대책을 내왔는데 뭐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거의 뭐 유일한 대책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 역전세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역전세난의 위험을 그 역전세난이 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겠죠.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원래 대출이 안 나오던 뭐 대출이 아예 없으면 모르겠지만 대출이 어느 정도 다 돼 있는데 이걸 한도를 넓혀 준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입장에서는 좀 더 전세금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정부에서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도움은 되겠지만 이게 어떤 역전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우리 모두가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 떠나야 되는 어떤 이 코로나의 후폭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